자, 통계는 그 수업이나 책으로 공부하거나 어떤 수업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계 이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왜 그런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풀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서 네이버에 접속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을 킨다. 전원을 킨다. 그 다음에 기다린다. 웹브라우저를 킨다. 버퍼링. 그 다음에 네이버닷컴 치고 엔터를 누른다. 이게 끝이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래요? 뭐가? 전원을 킨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는 왜 쳐야 되죠? 주소를 치면 왜 거기로 연결되죠? 이런 걸 생각합니까?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네이버에 접속할 줄만 알면 되는 거지. 그게 말이야. CPU가 어떻게 생겼고 램의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이 로딩이 된 다음에 이 DNS를 타고 가야 되는데 DNS는 어떻게 돼 있고 이딴 걸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되느냐고요. 알 필요 없죠. 그런 것들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나 프로그래머들이 고민할 문제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거 좀 잘한다고 네이버에서 게임하는데 더 도움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냥 수능을 풀면 되는 거예요. 통계 문제를. 그러니까 통계에서 왜 그렇게 푸는가 따위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구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쓰이는 기호를 이해하고 그 기호를 가지고 푸는 법만 알면 끝난다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면은 통계는 매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표가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는데 이런 단어는 외우지 않아도 좋은 단어입니다.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 표를 읽는 법은 살짝 생각을 해봅니다. x가 1이거나 2거나 3이 될 수 있는데 x가 1일 p는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계산 방법 없어요. 그냥 말로 읽으면 됩니다. x가 1일 확률은 4분의 1이고 x가 2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표가 주어졌을 때 x가 5일 확률은 얼마예요? 없습니다. 빵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확률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1 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 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가봅시다. 2라는 기호가 나옵니다. 함수 기호인데 이거는 평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계산 방법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새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적응되는 게 필요한데 평균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앞쪽에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의 평균일 수도 있고 수학의 평균일 수도 있고 우리 반의 평균일 수도 있고 옆 반의 평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보고 평균은 이딴 식으로 하면은 해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당연히 누구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 안쪽에 뭐가 들어가 있다? x. 그래서 x의 이거 x의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한 겁니다. 계산하면 됩니다. x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말로 외우세요. x값과 그 확률을 곱한다. 그 다음에 몽땅 더한답니다. 자, 그래서 1과 4분의 1 곱하고 이렇게 표 보고 보세요. 공식에 넣는 거 아닙니다. 곱하고 곱해서 몽땅 더한답니다. 그러니까 곱하면 얼마? 4분의 1 곱하면 얼마? 1 이거 곱하면 얼마? 그래서 얼마? 끝. 쉽죠? 근데 이걸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구한 거냐? x의 평균을 구한 거라고. 말로 외우면은 x값 곱하기 그 확률 그리고 이걸 가로치고 몽땅 더한다라는 의미에서 시그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책에 있는 공식에 외워서 대입하는 게 아니고 표 보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겁니다. V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분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주어가 필요합니다. 뭐의 분산이냐? x의 분산. x의 분산.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중요한 공식이니까 외워야 되는 공식.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 보면 모양이 비슷해 보이니까 처음 볼 때는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새로 나온 기호를 보세요. 평균. 주어가 누구죠? X제곱. 이건 x제곱을 만든 다음에 평균을 내라는 뜻이고, 이거는 주어가 누구죠? x죠. x의 평균입니다. 앞 단계에서 구해놨죠. 제곱하면은 얼마? 4가 되는 겁니다. 2의 제곱이니까. 자, 그런데 얘는 뭐냐? 얘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분산을 구하려면은, x제곱의 평균이 필요한데, 잘 봐봐. x의 평균을 구할 때는 x값과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해야지. x제곱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제곱과 그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요. x가 1이라는 말은 x제곱이 얼마라는 말이지? 1. x가 2라는 말은 얼마라는 얘기지? 4, 9. 같은 말이에요. 확률은 변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빨간 숫자하고 여기 확률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2, 그 다음에 얼마? 4분의 9. 4분의 9, 그러면은 4분의 18. 그래서 4분의 18. 그러면은 4분의 2, 2분의 1. 이게 끝이라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표준편차라는 놈이 있습니다. 표준편차라는 놈이 있는데 표준편차를 x. 이 표준편차는 V의 루트 씌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V하고 표준편차의 관계인데 표준편차는 V의 루트 씌운 거. V는 표준편차를 제곱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지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써먹는 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써요? 뭘? 저 기호? 이 시그마를 쓰는 방법은 여러분 S 쓸 줄 알죠? 스무자 S. 네. S를 쓴 다음에 살짝만 올려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시그마 그걸 쓸 수 있습니다. 이름이 시그마예요? 예, 시그마입니다. 뭐야? 자,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한다? V에다가 루트 씌우면 끝. 됐죠? 자, 이게 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정리해보고 갈게요. EX 쉽다, 안 쉽다? 쉽다. X값과 그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 다음에 VX 공식은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X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게 끝. 됐죠? 자, 하나만 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보세요. 2는 뭘 뜻한다? 평균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2는 평균인데 평균이 나오면 주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평균이죠? 3x 플러스 그렇죠. 1차식의 평균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차식의 평균과 1차식의 분산입니다.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1차식의 표준편차 이런 거 나왔을 때 본래는 여러분들이 EX를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은 3x 플러스 1을 여기에서 이 표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3x 플러스 1을 그냥 만들면 됩니다. 3x 플러스 1을 만들면은 x가 1일 때 얘는 5고 8이고 얘는 얼마? 11. 11.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평균 내면 되긴 돼요. 다만 수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귀찮아한다는 얘기죠. 귀찮아해서 여기에 하나의 성질을 연구해놨습니다. 훨씬 더 쉽게. x의 평균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웠는데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의 평균하고 이것도 3x 플러스 2 말고 x의 분산을 가지고
이놈의 평균을 찾아내는 법을 연구해냈다는 겁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x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곱해진 거 곱해주고 더해진 거 더해주면 끝. 분산은 더 쉬워요. 분산은 더해진 거 무시하고 곱해진 것만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끝.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문제 몇 번이냐면 여러분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은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5x 플러스 10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 나중에 풀이하라고 그러면은 숫자만 잔뜩 적어 놓는 학생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습관입니다.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구하는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2로 고쳐 쓰세요. 그 다음에 주어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주어가 몇 차식이죠? 5x 플러스 10이라는 1차식입니다. 1차식의 평균이네? 방금 배운 걸 떠올리는 겁니다. 1차식을 만든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다? x의 평균을 구해서 뭐 할 거다? 5 곱하고 10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5x 플러스 10의 분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x의 분산만 구해서 25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천천히 x의 평균을 구합니다. 아까 구해봤죠? 얼마 나왔어요? 2 나왔습니다. x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4분의 18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x의 분산을 구합니다. 얼마? 2분의 1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여기는 2 집어넣으니까 5 곱하기 2 플러스 10이고 얘는 25 곱하기 2분의 1이구나 해놓고 x의 표준 편차가 나왔습니다. x의 표준 편차는 이거 5x 플러스 10의 표준 편차는 그냥 구해진 v에 루트 씌우면 된다니까 루트 2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한 가지 방법. 책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책에서는 여기서 바로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5 곱하기 얘가 뭐가 돼? 루트 vx 자체가 시그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둘 중에 어느 방법이든 편한 걸 써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주의사항만 조금 체크할게요. 실제로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평균을 구하는데 x의 평균이냐 1차식의 평균이냐, 분산을 구하는데 x의 분산이냐 1차식의 분산이냐,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여러분들이 통계를 처음 본다면 약간 헷갈리는 거 한번 볼게요.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어디만 잘 기억하면 되는지를 체크해 봅시다. 여기에 시그마 x 이퀄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거는 이제 아직은 조금 헷갈리잖아. 이 시그마는 뭐라고 부른다?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그마를 v로 바꾸면은 v와 시그마의 관계는 v에 루트 씌운 게 시그마. 그러면 시그마를 뭐 한 게? 제곱하면 v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x가 2일 때 시그마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3이라고 나왔을 때 시그마가 헷갈리면 v로 바꾸세요. vx가 4니까 그러면은 v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v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제곱한 걸 곱하죠. 16. 그러니까 16 곱하기 4 한 다음에 똑같은 이 v를 시그마로 바꾸려면 뭐만 쓰면 된다? 루트만 씌웁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뭔가 하지 말고 통계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해볼게요. 말로도 나옵니다. x는 2항 분포한다고. 그 다음에 n이 50, p가 4분의 1이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 b라는 말이 이항 분포라는 말입니다. 그게 뭔데요? 따위를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사용법입니다.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x의 평균을 구할 때 굉장히 쉽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돼요. 50하고 4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 평균 구할 때 아주 쉬운 상황입니다. 분산 구하는 것도 쉬워요. 분산 구하는 거. 뭔지 나도 모른다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그게 숫자. 아니라 그 n이 뭐 P가 뭐 몰라. 몰라. 알려고 하지 마. 사용법만 알아. 여기에 들어가는 걸 n이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걸 p라고 하는데 x의 평균을 구하려면 두 개 곱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x의 분산을 구하려면은 50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4분의 1하고 더하면 1 되는 숫자. 얼마예요?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x제곱의 평균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요? 분산 공식에 넣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걸 배웠잖아. 그치? 이걸 배웠기 때문에 요걸 이쪽에 집어넣고 이걸 이쪽에 집어넣으면은 얘도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법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x가 b라고 되어 있고 np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n하고 여기 p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은 x의 뭘 구할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사용하기가 좋다. 그래서 x의 평균은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개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한 다음에 똑같은 그 위에다가 1-p만 하나 더 곱해주면 되더라. 이게 사용법의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용법이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법인데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언제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를 찾아내는 게 이 이항 분포 내용의 키 포인트라는 겁니다. 언제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 x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x가 아주 특별한 x들이 있는 겁니다. 말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짓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반복해서 성공의 횟수 혹은 개수 혹은 명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천천히 따져가 봅시다. 똑같은 짓이라는 것은 한 번 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처음 던지나 두 번째 던지나 세 번째 던지나 성공할 확률은 다 얼마죠?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 성공 확률이 P로 일정하고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그걸 한 번만 하면 될 건데 이 미친 새끼가 100번씩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짜증이 나는데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고 문제에서 그렇게 준다고요. n번입니다. 그때 이 x는 성공의 횟수입니다. 이 x는 이항 분포한다고 하고 n번 똑같은 짓을 n번 하고 4번 성공할 확률이 p로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보고 이걸 표현할 수만 있으면은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는 껌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예제 1번.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이 x는 이항분포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 이항분포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10번 중에 x번 나온대요. 이 x값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번 중에 몇 번 나올까요? 할 때 x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것은 운 나쁘면입니다. x값이 운 나쁘면 얼마일까요? 0. 운이 조금 붙으면 1번, 조금 더 붙으면 2번. 최대 몇 번까지밖에 안 돼? 10번. 이런 특징을 가진 놈이라면은 x값이 0, 1, 2, 3, 4 이렇게 되는 놈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의구심을 가지세요. 혹시 이항분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놓고 이 말이 이항분포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도 2가 나올 확률은 얼마? 6분의 1.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도 2가 나올 확률은 얼마? 6분의 1. 아, 그러면 이 새끼는 똑같은 짓을 하네. 몇 번에? 10번 하네. 아, 그러니까 x는 이항분포 하는데 n이 10이고 그 다음에 얼마다? 한 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다? 6분의 1이구나. 아, 이제 알아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x의 평균을 구하는 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두 개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고 뭐 분산은 거기에다가 6분의 5까지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가볼게요. 자, 드래곤의 브레스에 사람이 맞으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드래곤은 강하거든요. 근데 병든 드래곤이 있다고 합시다. 병든 드래곤의 브레스가 뭔지 알아요? 드래곤 불 나오는 거. 공격은 치사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스에 맞으면 사람들은 보통 30%의 확률로 죽는 겁니다. 그럼 이 브레스를 200명에게 쏘았을 때 죽은 사람의 수를 x라고 하자. x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x의 평균을 구하려면 항상 x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따져야 돼요. 200명한테 죽은 브레스를 쏘았는데 운 나쁘면은 다 죽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x값이 운 나쁘면 0이고 한 명만 죽을 수도 있고 두 명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네. 그치? 야, 이거 혹시 이항분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항분포 하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항분포는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학생에게 브레스를 쏘았습니다. 이 학생이 죽을 확률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에서는 30%. 두 번째 학생도 브레스를 맞았습니다. 이 학생이 죽을 확률이 얼마죠? 30%.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똑같은 짓을 200번 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 그러면은 이 x는 이항분포하는 놈이구나. 똑같은 짓을 200번 했고 한 번마다 성공 확률이 0.3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찾아냈다면은 x의 평균 구하는 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항분포를 찾아내려면은 x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할 때 x값을 조사해 보세요. x값을. x값을 조사할 때 항상 머릿속에 운 나쁘면 어떻게 되는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운 나쁘면 어떻게 되는가를 떠올려 본 다음에 그게 0, 1, 2 이렇게 변해간다면은 통계 문제에서는 99%의 확률로 이항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는지 한 번마다 성공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주면은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하겠다. 됐죠? 자, 통계를 잘 공부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내용에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필요한 말만 알면 되는데 불필요한 게 뭘까 이거 자꾸 생각하면은 바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될 건 아닌데 의미 없는 말인데 학생들이 자꾸 문제 풀다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길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분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확률 분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뭔가 혼자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책도 찾아보고 생지랄을 해요. 미친 짓입니다. 분포라는 단어는 뜻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좋은 걸로 얘기하자면은 구조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구조가 뜻이 뭐예요? 대충 느낌은 오는데 뭔지 잘 모르겠죠. 구조라는 말은 봐요. 그 앞에 뭐가 쓰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물 구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관심이 있어요? 건물. 건물인데 방이 몇 개일지, 기둥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생기겠죠. 방, 기둥, 환기구 뭐 이런 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체 구조 하면서 씨발 구조가 같은 말이네. 그러면 인체에 구멍이 어디 있지, 방이 어디 있지 이런 거 생각합니까? 아니죠. 골격을 생각한다든지 눈가를 생각한다든지 장기를 생각한다든지 다 돈이 비싼 것들이네요. 아무튼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구조라는 말이지만 건물의 구조냐 인체의 구조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 분포도 그래요. 확률 분포도 이게 분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분포라는 단어는 아무런 뜻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조금 전에 배운 이항 분포라는 걸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라는 걸 하나 배울 거예요.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뜻일 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항 분포는 그냥 BMP라고 표현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기가 좋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좋구나까지만 알면 되는 것. 그럴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정규 분포는 나중에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가 아니라 정규 분포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써먹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분포라는 단어에 특별한 뜻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분포는 뜻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거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만 구분하면 된다. 요 정도가 끝. 그 다음에 그게 뭐냐도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문제에서 통계학자들이 세팅을 해둔 거기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에서 이항 분포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써먹으면 되고 정규 분포한다 그러면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써먹는 법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게 뭔가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마라.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항 분포라는 건 알겠는데 얘를 읽을 때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학에서 문장이 길어지고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왔을 때 이걸 차분히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능 탓이 아니라 성격 탓입니다. 급하게 딱 보고 4개의 동전, 앞면 2개, 뒷면 2개, 4번 X 이러니까 머리가 막 헷갈리는 거야.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관계를 따져가는 겁니다. 관계를 따져가는 건데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를 다 찾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 길 때 해석하는 법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언어도 외국어도 고득점에서는 물 건너가는 거죠. 평이한 문장은 받아들이는데 복잡한 문장은 해석 못하겠어 하고 집어던지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복잡한 문장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요하게 노릴로만 노리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죠? X죠. X에 대한 설명은 멀리서 읽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읽는 거예요. S는 뭐예요? 횟수입니다. 횟수니까 봐봐. 4개 중 횟수 말이 돼요? 안 되죠. 4번 중 횟수 말이 되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한 번이라고 붙여보세요. 4개 중 한 번. 매칭이 안 되잖아. 4번 중 한 번 매칭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횟수라는 것은 4번 중에 어쩌고 어쩌고 여기를 읽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뭐뭐 1 횟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는 무슨 분포예요? 이항분포 아니에요. 몇 번 시도해요? 4번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똑같은 짓을 하는데 똑같은 짓이 뭔가를 이제 찾아 읽는 겁니다.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제 구해보면 됩니다. 동전 몇 개? 4개 중에서. 그러면은 앞면, 뒷면 이럴 수도 있고 앞면, 뒷면, 뒷면. 오, 그리기 힘든데 이거 다 따지기 힘든데 이게 4개 중 2개라는 그림들이에요. 자, 이 확률을 찾아서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어떻게?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4승인데 이것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의 4승입니다. 아, 그러면은 2분의 1의 4승이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되죠.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계속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X,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2개와 X 2개를 다 그릴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개일까요? 했을 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 4C 2. 또 하나는 뭐? 4팩 나누기 2팩 2팩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4C 2로 셀 수도 있다. 이거는 이 그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결국 여기는 2분의 1의 4승 곱하기 4C 2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 16분의 1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4고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8분의 3. 이까지 찾으면 되는데 참고로 선생님 이 확률을 계산을 못하겠어요. 당연합니다.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하고 확률 부분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이게 여기에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까지만 알아두세요. 그래야 경우의 수나 확률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설명할 건데 나중에도 계속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내가 꼭 알아내야겠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지금 당장 이항문포에서 이 문제 모르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문장을 읽을 때 X, 그러면 X를 바로 꾸며주는 게 누구? 횟수. 그러면 횟수랑 매치되는 거는 4개야, 4번이야? 4번. 아, 그래서 4번 중 뭐뭐 할 횟수구나. 그래서 B4로 시작한다. 이까지만 해석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해석하는 법만 알아두시면 된다.